근데 지금 수소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사실 수소를 하던 사람들은 예전에 양치기 소년이라고 불렀어요. 과연 정말 친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와 수소를 이야기할까라는 의문을 살짝 가져보거든요. 너무 이렇게 가슴에 팍팍 그러니까. 꽂혀요. 그러니까. 수소경제 H2 토크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이 피부에 닿는 그 감촉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피부에 닿는 공기만큼이나 기분 좋은 손님들 모시고 요즘 핫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 초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제2 창업을 선포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 전환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가장 좋아하는 수소 러버분들 모시고 사업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수소 러버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장 송민호입니다. 우리 공사는 30년 동안 천연가스를 안전적으로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공사로서 수소 사회가 좀 접목되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해서든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자 수소 사업에 진출했고 2019년서부터 시작해서 수소 생산, 유통, 활용, 저장까지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권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 삼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제가 사실 2019년에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슬프게 사라진 기억해요. 책이었는데 수소 같은 경우도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기관으로서의 가스기술공사가 좀 이 수소에 대한 기술을 좀 더 보완을 해주신다면은 수소 경제가 다가오는데 훨씬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인프라가, 그쵸.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정확히 말씀해주셔가지고 수소가 들어와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고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미래를 다 선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오늘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두 분 여쭤봤거든요. 아직 한 분 기다리고 계시는데 벌써 대화의 장애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서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SK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미래산업 담당하고 있는 나승두라고 합니다. 미래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 수소를 이야기할 때에는 굉장히 좀 돈키호테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하냐, 네. 언제쯤 그게 실현이 되겠냐,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에 대한 머나먼 그런 미래 같은. 네,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성 있는 어떤 그런 기간들이 점점 빠르게 와닿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고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 역할은 투자자분들이나 시장에 이 수소라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인식을 개선하고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식 좋은 거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아, 네. 그거 제가 여쭤볼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것도 여쭤볼 겁니다. 중요한 거는 다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를 꺼냈을 때는 돈키호테 같다, 그게 먹히지도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럼 수소일까요?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차죠. 서울시나 대도시에는 이제 수소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고 그걸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소에 대해서 이미지를 좀 내가 이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수소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에너지의 좀 전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에너지는 전기로 변환하기 가장 좋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수소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소를 만들 때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수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라 의원님이 돈키호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수소를 하던 사람들은 예전에 양치기 소년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빼면 된다 그러고 안 되더라. 그럼 그게 왜 그런 맥락이 되냐면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무엇일 거냐 그랬을 때 수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유가가 떨어지면 괜찮아. 나머지 산업들이 다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는 그동안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소에 주목하는 이유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바람 불면 나오다가 또 태양 맞아요. 뜨면 나오다가 바람 안 불면 안 나오다가 태양 지면 안 나오다가
그럼 그 전력을 어떻게 저장하고 운송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제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친환경 에너지의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가져갔을 때 이거를 누가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수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화석연료보다 좀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냐? 그건 아니다. 다만 화석연료를 우리는 앞으로 점점 덜 써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함께 수소가 곽강을 받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다른 점에서 좀 관점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환경적인 부분들은 모두가 체감하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만 과연 정말 친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와 수소를 이야기할까라는 의문을 살짝 가져보거든요.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거고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는 갈등과 대립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안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그 안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의 안보를 확립하는 것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화석연료라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채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에너지 자립이 불가능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그걸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친환경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 변동성과 간헐성이라는 이슈들 때문에 수소라는 것들은 당연하게 아마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왜 수소냐라는 거를 뭐 고민할 때가 아니라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2창업 비전 정말 딱 멋진 시의적절한 그런 생각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할 때 천연가스를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있는 에너지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에너지가 수소였고 그 다음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든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에너지를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빨리빨리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수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중동이에요. 특이하게. 왜? 에너지가 진짜 많은데 산유국들인데 걔네가 수소를 제일 먼저 한대요. 지금 있는 풍부한 자산으로 다음 에너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산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다. 그러네. 진짜 그러네요. 그게 너무 딱 와닿네요. 화석연료의 시대가 석유가 고갈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안 하려다 보니까 좀 더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화석연료의 시대가 좀 저물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해가는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있어서 참 시적절한 발맞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권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가 가스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라는 게 처음에 들여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게 집집마다 갈 때 그 숨어있는 기술들은 우리가 확인해 본 적은 없잖아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그동안에 가스를 다뤄보면서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가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만들어 주셨다면은 그 다음 시대에 그럼 수소 관련한 기술들은 누가 개발할 것이냐, 공공적인 목적으로 좀 더 기초 기술을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네. 공사 쪽에서 이 가스 다음을 수소로 비전을 잡으셨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어떤 생태계의 기반 기술을 만들어 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회사를 다닐 날이 얼마 많이 안 남아서 밑에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러네요. 우리 수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제 수소 경제가 그러면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안착이 돼서 성공하려면 그에 따르는 뭐 조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지나치게 되는 곳이 국회앞 수소충전소거든요. 네. 갈수록 늘 나오는 얘기죠. 갈수록 수소 가격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소라는 것들이 생태계가 넓어지고 저변이 넓어지려면 당연히 그 수소를 접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수소의 생산 비용이나 저장 운송 비용들은 갈수록 좀 기술력의 발전에 의해서 갈수록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적인 문제가 좀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들은 이제 기술력이나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들이나 또는 뭐 수소 발전을 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들 우리나라 국산 기술로만 하면 좋지만 아직까지도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놓고 봤을 때 비용을 절감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유지보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보면 국산화라는 게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뭐 상용화의 시도가 되지 못했던 그런 소재 부품 장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용화를 연구해보고 기술력을 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참여의 장을 좀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기술 특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술 조금 더 특례. 원활하게 장려해주고 지원해주면 훨씬 더 수소라는 것들을 느끼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들이 수소를 많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래요. 우리가 자꾸 맞아요. 뭘 느끼려 그러니까 뭘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평소에 휘발유를 느끼면서 사시는 분 있습니까? 휘발유는 주유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유소에 갔을 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려고 있는 거지 에너지 자체를 느끼진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요새 수소차가 좀 덜 팔린다고 하다 보니까 야, 수소 산업 또 끝났나 보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제가 그거 분들이 말씀드리고 꽤 싶었어요. 많거든요. 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건 수소차지만 수소를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은 수소차만 있는 게 아니라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유통하고 운송하고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차겠지만 그 아랫단의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전 주기적인 산업의 그 한 파트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이 어떤 그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과정들의 퍼즐을 채워서 소비자들이 수소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그냥 나 가서 수소차 타고 다니면서 충전소 넣는데 와 수소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게 되는. 물 마시고 이런 거 뭐 주유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죠. 성공한다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이 말씀 들었을 때 이렇게 종합해서 장기 비전 너무 이렇게 가슴에 팍팍 그러니까. 꽂혀요. 그러니까 와 대단한 성찰 생각들을 갖고 계시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죄송스럽게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정부 정책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수소 가격을 좀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낮추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천연가스로 수를 만들다 보니까 천연가스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수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갔었어요. 근데 수소 자체가 우리가 생산하는 그 원료 자체를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수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산업에 다 쓰인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석유 제품이 우리가 차량에 쓰이지만 않거든요. 연료로 사용도 할 수 있고 어떤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석유 제품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수소가 석유와 같이 비슷한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그냥 곳곳에 묻어나는 그런 시대가 저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노력해서 같이 좀 힘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뭐 가스 기술 공사니까 아무래도 천연 가스를 이용한 수소를 만드는 거에 좀 포커싱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뭐 다른 뭐 정말 우리도 뭐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 뭐 다른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지. 지금 저희가 수소를 만드는 우리가 생산 기지를 4개를 좀 구축하거나 구축이 완료된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수소를 만들기 평택에서 모빌리티 전용으로 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지금 만들어가는 건 평창에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를 수소로 만들어서 이송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린수소 기반의 사업들을 좀 진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군의 육성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봤는데 그리고 또 뭐 수소 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를 위해서는 정말 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소 경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수소는 뭐 아까 중간에 에너지 패러다임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지만 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수소는 반드시 좀 필요한 그런 존재, 에너지의 저장과 보관에 필요한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수소라는 것들이 어떤 특정한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뭐 좀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보완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뭐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는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오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수소 산업 뭐 어떻게 정착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된 상태에서 그런 기술들이 상용화된다고 하면 좀 더 빨리 수소 사회가 접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 시대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소 경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이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수소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든든한 생각도 들었고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패스트 팔로워로 이게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거기에 기반의 산업이 만들어지면 따라가다 보니까 남의 거를 그냥 갖다 쓰게 되고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없다는 얘기를 항상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소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베낄 게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든 것도 맞지만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트라이 앤 에러를 거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그 원천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 원천 기술을 획득한 과정에서 가진 경험을 가지고 응용도 할 수 있고 확장도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예요.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가스기술공사 쪽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기업들도 좀 더 풍부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수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의 불안함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게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늘 고민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특히 이 진심을 갖고 수소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저희 한국가스기술공사도 정말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한테. 네, 수소 생태계가 정말 말씀 그대로 잘 구축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호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권순우 팀장님, 나순두 위원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H2 토크쇼 2부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